네, 다양한 문학의 소식을 짚어보는 문화공감 윤성은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을 하는데요. 네. 걱정이 됩니다. 지금 태풍이 네.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직접 그렇습니다.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도 지금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요. 예. 좀 걱정이 됩니다. 태풍 때문에. 영화제는 뭐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도 또 그렇게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다 이제 실내 쪽으로 행사를 옮기고 하는 등 뭐 이제 스태프들이 워낙 지금 23회째 맞으면서 예. 노하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것들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좀 날씨가 좋아야 또 많은 관객들이 찾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부산으로 가려는 분들은 그래도 걱정이 되실 네. 것 같은데 부산국제영화제 하면 별들의 잔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스타들이 이번에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일단 개막식 사회자로 김남길 씨와 한지민 씨가 선정이 돼서 그 한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스백이라는 작품도 같이 지금 네.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뭐 너무 많은데요. 그 유아인 씨, 버닝의 또 히로인이죠. 네. 네, 그 버닝의 전종서 씨, 유아인 네. 씨도 부산행을 확정을 했고, 그리고 뭐 현빈 씨, 장동건 씨 등 이렇게 본인 작품이 초청받은 그런 배우들은 대개 감독과 함께 영화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그 류이치 사카모토, 네, 세계적인 뮤지션이죠. 네. 류이치 사카모토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선택한 그 아시아 영화인상을 받게 돼서요. 또 개막식에서 이제 수상과 함께 또 공연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영화제는 역시 개막작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막작은 특별하니까 그렇죠. 예, 영화제를 이번에도 개막작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영화제를 여는 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프로그래머 및 뭐 집행위원장 모두 같이 합심해서 아마 고민을 했을 텐데요. 네. 이번에 이나영 씨의 그 6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 오랜만에 오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작품이 뷰티풀 데이즈라는 그 작품이 이번에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작품은 탈북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 탈북 여성이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데 아들이 찾아옵니다. 조선족 대학생인 아들이 14년 만에 이제 엄마를 찾아서 한국에 와서 그 엄마의 그 옛날 과거의 이야기들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요. 이 작품 만든 윤재호 감독이 전에 또 탈북 여성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나영 씨 연기 그리워하셨던 분들께 네. 굉장한 큰 선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나영 씨가 엄마로 나온 역할을 곰곰이 네. 기억을 떠올려 보면 못 본 것 같은데요. 뭐 드라마에서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결혼하시고 또 이제 출산 이후에 또 이렇게 찍은 작품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네요. 네,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알겠습니다. 관객과의 대화도 있다고 하니까 네네. 이나영 씨 보고 싶어하는 분들 많이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싸고 좀 잡음이 많았잖아요. 이번에 네. 정말 제대로 재정비를 한 건데 이전과 달라진 점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14년도 다이빙벨 사건 때문에 네. 사냥 사건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참 그 외적으로 내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그 이용관 이사장과 또 전양준 집행위원장이 다시 돌아오면서 좀 늦게나마 재정비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좀 준비할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안정화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목표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번에 부산 클래식이라는 새로운 섹션을 선보이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거장 감독들의 작품들 중에 이제 복원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작품들을 소개하고 아니면 문제작이지만 아직 잘 밝혀지지 않은 보석 같은 그런 작품들을 발굴하고 또 거기에 뭐 출연했거나 아니면 또 연출을 맡았던 그런 감독들 그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패왕별이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스크린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장국영 씨를 다시 만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부산영화제의 그 포스터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좀 예. 그 화합과 화해, 뭐 안정 그리고 영화에 대한 어떤 초심,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좀 복원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컨셉으로 이 영화제를 이번 영화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매 전쟁 얘기가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미 뭐 다 네. 매진됐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주목해야 될 작품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런 작품들은 참 저로서도 이제 예매를 하지 않으면 클릭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아, 그렇게 클릭 전쟁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1분 만에 뭐 매진됐다. 아. 이제 이런 소문들이 들린 작품들이 여러 편 있었는데요. 뭐 대표적인 작품으로 아무래도 그 라라랜드를 만든 데미안 셔젤 감독의 네, 퍼스트맨이라는 신작이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먼저 선을 보였는데 또 네. 너무 호평을 받았었고요. 네. 실화죠, 이게 닐 암스트롱.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예. 닐 암스트롱 이제 달 착륙에 관한 게 실화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음악 영화가 아닌 다른 작품이 어떻게 연출되었을지 정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그래비티라는 작품 너무들 좋아하시는데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라는 작품도 이번에 상영이 됩니다. 이것도 네. 역시 이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을 당시에 굉장히 호평을 얻었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토라는 작품을 이제 저는 먼저 칸 영화제에서 만나봤는데요. 예. 네, 이 작품은 키릴 세레브렌니코프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 빅토르 최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음반을 내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작품인데 1980년대 초반에 그 레닌그라드의 어떤 풍경들, 정치적인 상황들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들의 그 로맨스와 또 우정, 음악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흑백 영화입니다. 우리 영화는 없나요? 그리고 이제 추상미 감독 영화들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추상미 씨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배우인데 네. 배우 생활 지금 연기를 조금 접으시고 일단 그 영화 감독으로 지금 데뷔하는 연출작인데요. 장편 영화 데뷔작이죠. 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다큐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긴 기간 동안 준비했는데 그 1951년 그 한국 전쟁 당시에 그 폴란드로 그 전쟁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파헤치면서 역사가 좀 기록하지 않았던 그런 그 고아들.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영화인가 봐요. 다큐멘터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폴란드에서 또 그들을 품어줬던 그런 사람들, 그 아직도 그 고아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인터뷰들도 담겨 있고요. 굉장히 감동적인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볼만한 영화가 넘쳐나는데 같이 부산에서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숙제가 생긴 느낌입니다. 네. 네. 저희는 이번에 드라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작가의 미스터 선샤인 최근에 종영을 했는데 제 주변에도 재밌게 봤다는 분들이 진짜 많고요. 네. 엄청 호평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초반에 뭐 역사 왜곡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초반 시청률은 1회가 이제 8.9%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최종의 시청률은 18.1%.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김은숙 작가의 작품인데 좀 시청률이 뭐 태양의 후예라던가 아니면 그 전에 뭐 도깨비 같은 작품들보다는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화제성도 좀 많이 떨어졌다. 이제 그런 일각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일단 보면 굉장히 그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의 어떤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더라고요. 일단 보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애국심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는 계기가 그 됐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국심 얘기를.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김은수 작가의 장기인 어떤 그 대사의 묘미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 영상미와 짜임새까지 뭐 400억이 넘게 들어간 드라마 400억이요? 450억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명품 드라마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작품이 아니었나.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갈수록 더 재발견해야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재비평해야 되는. 네. 윤성훈 평론가 나오실 때는 꼭 영화 같은 거 보고 준비를 해오는데 이 드라마는 그쵸, 24부작이라 다 초반에 좀 보다 말았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의병 얘기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굉장히 신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어떤 1920, 30년대 그 일제 강점기의 시대극이 아니라 또 그 전의 이야기, 1900년대 초반 이야기를 보여주다 보니까 굉장히 좀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고 사진이 나오네요, 지금. 네, 독립운동가들 이전에 의병이 있었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도 일깨워주는 그런 작품이 돼서 제 주변 분들도 어쨌든 뭐 일본 물건을 이제 사거나 하는 것에 굉장히 갑자기 이제 거리낌이 느껴졌다 이제 이런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네, 좀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보다는 한편의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그런 의병뿐만이 아니라 이 드라마에서 친일이라든가 매국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같이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행위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완용 역할로 나온 배우 네, 굉장히 있습니다. 화제를 많이 네, 그렇습니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랄하게 정말 그 모든 그때 당시에 있었을 법한 일들, 친일 행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조명을 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많이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게 또 드라마가 가진 힘이 아닐까 싶은데 네. 지금 계속 영상에도 나왔는데 주인공 배우 김태리 씨가 양반가 교수잖아요. 근데 네. 의병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좀 그 시대의 여성상에서는 좀 보기 힘든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막 그 양반과 교수이면서도 직접 총을 들고 의병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여성의 주체성 문제에 있어서 이제 김태리 씨의 캐릭터도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그 이제 쿠도 히나라는 그 김민정 씨가 맡았던 그런 캐릭터도 상당히 정말 영리하게 모든 어떤 그 어려움들이라든가 난관들을 잘 헤쳐나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연결의 매개가 되고 있어서 그 두 인물의 그 어떤 요즘에 하도 뭐 미투 운동 그 이후에 또 여성 캐릭터 문제, 뭐 여성 배우들 문제, 처우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부식시켜준 그런 드라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성 캐릭터에 대한 새로운 해석까지도 이 드라마가 참 잘 발견해줬던 그런 부분이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10일이면 제주 관함식 아, 열립니다. 거기에 지금 네. 일본 함정들이 우길기를 달고 오겠다. 우리 정부가 그건 좀 그건 좀 이렇게 해달라 정중히 요청을 했는데 우리한테 일본이 예의가 없다. 우리 달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미스터 선샤인이 좀 맞물리면서 더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길기가 사실 이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고 어떤 뭐 침략과 약탈의 상징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제 관함식에 이제 우길기를 달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해상 자위대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관례상 뭐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강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제 우길기가 자주 등장하면서 어떤 반감을 높이는 또 기폭제가 됐거든요. 이렇게 군함도라는 작품 우리가 봤을 때 거기서도 이제 우길기를 이제 찢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민족에게는 참 그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의식 없이 뭐 명품 브랜드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도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또 우리 국민들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산 잘 다녀오시고요. 지금까지 윤석은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